이른바 비례대표와 관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 병립제냐 1호 획이냐 이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그 사설 신문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20년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짬짬이 해가지고 이 헌정사상 유례 없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쑥떡 공론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른바 정당 방위같이 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래한국당입니까?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각각 민주당 더부룩한 민주당인지 아무튼 이름도 모를 수십 개의 어떤 비례정당이 나오면서 비례대표 명부가 45cm나 됐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어디 찍어야 될지 내가 찍으면서 잘못 찍으면 어떡하지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된다. 왜냐? 내가 누구를 찍고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지 여부를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돼 가지고 몇 명이 어떤 정당에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제도가 정치개혁입니까? 이 사람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 1조는 뭐예요? 모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 아닙니까? 그 주권재민, 주권 행사는 투표로 하는 거예요. 투표. 그런데 내가 최진영이를 찍어서 최진영이 당선시키고 싶고 국민의힘 나오는 명부 보고 찍어가지고 국민의힘에 몇 번까지 당선시키고 싶은데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례대표 몇 명이 53명입니까? 몇 명이 어떻게 당선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민주당이래. 이게 코미디지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실제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누구죠? 최강욱, 윤 누구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난 4년 여의도를 분탕쳤던 사람들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도 자체도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에 뽑힌 사람도 요즘 얘기하는 개판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다시 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한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사실 걸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계속 오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하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만 준연동형 비례로 할 경우에는 민주당 의석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가 민주연구원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선거에서 아름답게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사실 이 정계에서 거의 정설로 굳어졌었죠. 그렇게 하다가 지난 12월 말까지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내부적으로 일부 반발이 있었죠. 왜 있었죠? 조국한테도 표 줘야 돼. 또 아무튼 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최근에 어떻게 했죠?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나가서 지금 당 만들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나가서 당을 만들고 최근에 또 정의당을 비롯해서 또 군소 정당들이 이 선거연대를 또 주장을 하니까 요거 해보니까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이거 우리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 왜냐? 병립형으로 가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 비례대표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이준석한테 몇 표 줄 수가 있네? 그리고 이준석은 곧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 한마디로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할 경우에는 이준석이한테도 떡을 준 다음에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고 탈당한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일정 부분 비례대표가 되면은 비례대표로 해서 표를 줘서 하면은 사실상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를 모으면은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진, 한마디로 술 먹고 운전해서 갈짓자의 행보를 지금 보였는데 실제 목표는 지금 준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연동형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길은 기본적으로 병립형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정치적 참정권 보장이란 취지에서 맞다. 다만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처럼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정당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띵크탱크가 인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지만 정치 개혁이 아니고 정치 후퇴도 이런 후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찍는 사람이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이 선거, 그리고 군소정당이 난립한 다음에 나중에는 뭐 자매정당이니 형제정당이니 이렇게 해서 듣보잡 정당들만 나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치가 더욱더 혼란, 뭐 다양한 의견을 어떤 사회가 분화되면서 말은 어떤 국민의 다양한 어떤 다양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됐습니까? 오히려 못된 소리만 과도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은 더 이상 몰모트,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좀 더 안정된, 좀 더 정제된 정치, 정말 정치가 경제가 인류, 행정이 삼류, 정치가 사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가 적어도 이류 정도로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준연동형은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준연동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지난번처럼 해서 지역구에서는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얻고 그만큼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결국 그에 따르는 형제정당, 위성정당에 대한 표를 통해서 비례정당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정당 지지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에 하나 사퇴했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어떨까요? 참담할 겁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도 폭삭 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도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용산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그런 갈등 논란, 이 부분은 결국 선거제 그리고 준연동형이냐 이런 부분과도 아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 귀한 인재들이 탈당해가지고 이른바 개혁도 아닌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 거기를 통해서 비례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는데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당 중진들이 용산과 또 한동훈 장관 사이에 물밑
핫라인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도는 좀 앙금을 가라앉히는 어떤 그 냉각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양자 사이를 지금 손을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보자. 아유, 최진정 변호사님 찐팬이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대통령과 님과 비대위원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믿고 기다려 봅시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문제는 국힘은 좌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아, 이게 좌파 공격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저와 또 같이 뭐 하셨던 서정욱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또 우파 패널들이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또 실무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정당에서 계시는 분들 또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일님, 김건희 백이 아니고 파우치, 언론도 똑바로 알고 떠들거라. 네, 알겠습니다. 작은 파우치죠. 그러니까 뭐 파우치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는 가방이니까 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거니까 또 파우치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제우스님 어디 가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많고 밑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소리 나올 때부터 김기현이 정숙이와 법카녀 그러니까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 그 영부인 또 영부인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법카녀 또 이재명 대표 부인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특검 같이 들고 나왔어야 하는데 김기현은 한 게 없다. 김기현 전 대표를 좀 많이 좀 탓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파 척결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또 몽실이님은 한동훈이를 물러나게 하면 공멸이다.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저를 또 응원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잠깐만요. 게임 체인저님,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시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 한번 놀러 와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의사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뜨거울 때는 조금 식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식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거가 이제 80일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로 79일입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분열은 필패입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보수는 부패에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에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진보가 부패에서 망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부패에도 그런 부패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이런 사건을 하면서 그렇게 해먹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정말 하늘나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 그런 부패한 모습을 심판하려고 하면은 한 목소리로 그 대우를 보이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그 주말, 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목소리를 녹인다고 하면은 뭐 새롭게 충분히 다시 뜰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